언니는 그럼 요즘 뭐 써요? 나 이거? 이게 그 기미에 좋다고 하고 좀 이렇게 미백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게 요즘 SNS에서 진짜 유명하거든요. 효과가 진짜 좋다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아 맞아. 기미나 색소 이런 거에 좀 좋다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사 모으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요즘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약간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얼굴에 좀 각질 일어나고. 아 근데 비싸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 비싼 거는 다 좋은 줄 알고 다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 효과는 가격에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바르고 있긴 한데 저는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화장품을 좀 비싼 것만 많이 쓰는데 사실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효과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죠. 와, 정말 미백 효과를 낸다는 화장품들이 정말 많네요. 값도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네, 잘 봤습니다. 저 기미 잡티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기미 잡티를 한때 묶어서 설명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리포터께서는 이 중에 어떤 게 기미이고 어떤 게 잡티인 것 같으세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건 어떤 거고 어떤 건 어떤 건지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1번 환자 보면은요, 지금 눈가 쪽으로 이렇게 시커먼 얼룩이 있죠. 이분은요, 자, 레이저를 하셨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색소 침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PIH라고 하는데요,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유전적으로 갖고 있었던 주근깨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는 이분이 바로 나이도 좀 있으시고 오래된 햇빛의 노출로 인해서 피부의 겉표면에 잡티와 검버섯 같은 게 있는 분이신데, 이 잡티는 햇빛으로 인해서 주로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 주근깨는 원래 선천적으로 표피에도 있지만 표피보다 좀 더 깊은 진피 쪽에 잡티와 비슷한 주근깨가 있는데, 이 주근깨 역시 햇빛을 보면 좀 더 심해질 수는 있어요. 네 번째를 보시면 그림을 그리다가 손으로 막 문지르는,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기미입니다. 다섯 번째, 이분은 뭘까요? 다크서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경을 쓰는 것 같이 안경 자국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양측성 오타오반입니다. 양측성 오타오반은 약 20대에서 30대부터 시작되는 유전력을 갖긴 하는데 좀 늦게 나타나는, 여자들끼리만 유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양측성 오타오반을 기미와 구분해야 되고 또 주근깨나 잡티와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하기는 쉽진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기미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실제 이렇게 쓱 퍼져 보이는 기미와 양측성 오타오반이 같이 합병을 하게 돼버리면 치료할 수 있었던 양측성 오타오반마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화장품으로요? 그러면 저 의사 그만하고 화장품 팔러 가야겠네요. 화장품으로 많은 색소 질환을 다 치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피부의 구조가 가장 바깥쪽에 표피, 그리고 표피 밑에 진피가 있는데 진피와 표피 사이에는 기저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색소라는 것을 결정짓는 멜라닌 세포라는 것은 바로 이 기저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저막에 있어야 될 멜라닌 세포와 멜라닌 색소가 햇빛 때문이든 어떤 다른 원인 때문이든 표피 쪽에 약간 나타나는 것이 표피성 색소, 대표적인 게 햇빛 때문에 생기는 잡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기저막에 위치하긴 하지만 좀 개수가 많아지거나 덩어리가 커지거나 이런 색소 질환도 있고요.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더 밑에 쪽, 즉 진피 쪽으로 색소가 퍼져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기미나 양측성 오타모반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으로 이런 색소 질환이나 색소 상태가 좋아지려면 색소가 있는 곳까지 도달해야 되겠죠. 표피에 있는 색소에는 그런 화장품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대개 표피에 있는 색소들은 햇빛 때문에 굉장히 진해져 있는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화장품으로 이걸 없앨 수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하루 이틀 햇빛을 선크림 안 바르고 쬐버리면 이렇게 수개월 동안 노력했던 표피성 색소가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화장품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기점막에 있는 어떤 색소성 질환에는 이 바깥에서부터 화장품이 표피를 뚫고 기점막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화장품의 100% 성분 중에 5%도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미, 오타모반,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은 진피에 색소가 있는 건데 기점막까지도 5%도 도달을 못하는데 진피에는 얼마나 도달할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화장품은 전혀 바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저는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기초 화장이라고 흔히 말하죠. 수분 제품과 보습 제품 이것을 세안한 뒤에 바로 발라서 피부의 보습 상태, 수분 상태를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초 화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선블록을 항상 잘 바르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뜨겁긴 하지만 대기 중에 수분이 많아요. 즉 습도가 굉장히 높죠. 이 수분에 점점 걸러져서 실제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피부에 쬐는 자외선 양은 훨씬 많이 줄어 있어요. 봄과 가을에는 대기의 습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과 가을이 여름보다 더 자외선 피폭량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겨울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스키장 그 하얀 눈밭에서 얼굴이 다 타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기 중으로 전달되는 햇빛도 있는데 눈빛에 반사되는 그 자외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름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에센스 화장품이 적셔져 있는 시트 마스크 아시죠? 에센스 종류가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알로에 성분은 피부의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차가우니까 쿨링도 되고요. 피부가 자극받은 상태를 진정도 시켜주는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미백이나 주름 개선이나 여드름 개선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손쉽게 화장품으로 그 효과를 내기는 죄송하지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블록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관리하시고 아무리 좋아지셔도 선블록 안 바르면 금방 나빠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제발 선블록을 안 바르고서 효과가 유지가 안 된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선블록 좀 발라주십시오. 선블록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참고하셔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닥터리스 피부과의 원장 이혁이었습니다.